아침 뉴스는 최영일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우리나라가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네. 독도 방어 훈련이 명칭이 바뀌었네요.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동해 영토 수호 훈련. 그러니까 뭔가 범위가 확장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예. 실제로 상당히 확장이 됐고요. 네. 아까 이승환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년의 2배 규모로 늘어났고 네. 육해공이 참여하는 종합훈련입니다. 어제 시작이 됐고요.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이게 이 8월 13일에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바로 광복절 전전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축사를 내놓을 것인가 관심이 높을 때인데 아마 그때 이 독도 방어 훈련 시작했다면 일본이 상당히 격앙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종료 발표 사흘 후에 시작이 되면서 역시 뭐 일본의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보면 모든 세력에 대한 훈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일본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러시아도 네, 우리 네. 영공을 침범했었고 중국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그렇게 밝혔죠.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세력을 가정하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밝혔는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독도방어 훈련은 일본을 특정 세력으로 전제해서 시작된 훈련이 맞습니다. 96년 동방훈련으로 시작이 돼서 2003년, 2008년 계속 강화돼 왔고요. 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일본과의 긴장이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우리 카디즈 방공 식별구역을 침해를 했고요. 네. 더 나아가서 러시아 군용기는 아예 독도 영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00여 발의 경고 사격을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만큼 한반도 정세가 불안불안하다. 일본만이 아니라 또 북한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 또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모든 경우에 적들을 퇴치할 수 있는 훈련을 감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훈련이 그러니까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게 종료가 되고 나서 사흘 만에 맞습니다. 열린 훈련이잖아요. 일본의 반응이 좀 궁금하군요. 네네.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간에 맺어져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한은 11월 23일까지로 돼 있어요. 90일 전에 우리가 일본에 연장이냐 폐기냐 이걸 통보하기 네. 위해서 고심한 결과 지난주 수요일에 네. 지소미아는 종료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일본이 당일 밤에 이례적으로 우리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반응은 좋지 않죠. 사실은 독도방어 훈련을 1년에 2번씩 했어요. 지난해 6월, 12월 해마다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훈련을 했는데 이때마다 일본은 유감을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어제 훈련이 이제 전개된 당일날 이 주일 한국 대사관에 아주 공식적인 항의를 이야기했고요. 우리 외교부도 여기에 바로 반격했습니다. 네. 뭐냐면 항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독도가 자신들 영토라는 거예요. 이런 부당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 우리 외교부의 발표도 어제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일본과의 그 지소미아에서 우리가 제공했던 정보 중에 중요한 게 또 대북 정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이 또 등장했습니다. 네. 이 지소미아 종료와 그리고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중간이죠. 네. 지금 또 발사체를 발사했더라고요. 네네. 발사한 것은 예. 사실은 이게 동해 영토 수호 훈련 전날입니다. 네. 24일 토요일 오전에 발사를 했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뭔가요? 발사를 했는데 속보를 일본이 먼저 냈습니다. 아, 이거는 우리는 저희가 정보력에서 있어요. 예. 뒤지지 않는다. 자, 네. 우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하면 먼저 탐지하는데 그렇죠. 지소미아 파기하면은 한국이 불리할 걸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발사한 것만 얘기했고요. 네. 재원이라든가 궤적이라든가 사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즉각 발표하지 못했어요. 예. 이 부분은 우리보다 분석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발표한 또 외교적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아주 팽팽한데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건 북한이 또 발사체를 쐈다는 겁니다. 2발 쐈고요. 네. 이 패턴이죠, 지금까지. 25일 어제 오전에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사했다고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합참은 이거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네. 분석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노동신문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신형 초대형 방사포다. 이제는 방사포와 미사일의 구분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상당히 이게 전술적이고 기술적인 우리가 목표했던 단계에 모두 다 도달해서 네. 시험 발사는 또 성공.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당 군 간부들과 직접
지도하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네. 지금 계속 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G7 정상회의에서 네. 미국과 일본의 정상의 입장이 좀 달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아침 지금 프랑스에서 G7 정상회담이 예.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만난 겁니다. 25일 날.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저 미사일 뭐 발사체라고 하죠. 아직은 추대형 방사포니까 네. 발사체를 발사하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소미아까지 지금 종료된 마당에 일본의 안보가 좀 위협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이거 북한이 이렇게 나온 것은 지금 유엔 협정 위반한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기쁘지는 않다. 그런데 협정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묘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입장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덧붙이기를 김정은 위원장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은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안 하기로 한 거다. 네. 그리고 핵실험하지 않기로 했는데 두 개 다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받아치니까 사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 저기서 어찌됐든 조금이라도 손을 좀 들어줬어야지. 네. 일본에 갔었을 때 아베 총리의 면이 설 텐데 트럼프 대통령 솔직히 좋을 건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사체 이렇게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게. 네. 하지만 나와의 약속을 김정은 위원장이 깬 건 아니라고 해서 북미 간의 대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아주 굵직한 이슈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좀 짚어볼까요? 오는 목요일에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이제 예정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또 이재용 이런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최종심인 건가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재판을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가장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최종 재판은 이번에 내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비선 실세로 꼽혔던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 날 1시에 이제 최종적인 재판을 받는데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다 구속이 됐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가장 큰 이유가 뇌물이 네. 뇌물 액수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해서는 적용된 게 80억 원인데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36억 원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 있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는 상황이죠. 좀 이해는 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뇌물 받은 사람과 뇌물을 준 사람의 액수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예. 2심에서의 판단이 각자 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제일 큰 게 참 엉뚱하게도 이제 말값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는 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 3마리를 이렇게 줬었는데 네. 훈련하라고 준 건데 1심에서는 다 같이 이걸 삼성이 아예 사서 네. 이 최순실 씨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말값 34억 원 가량도 다 뇌물이다. 뇌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네. 이게 준 게 아니라 삼성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빌려준 그냥 거다? 쓰게 해준 거다. 근데 이게 말을 타게 해준 값이 얼마인지 우리는 액수로 판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뇌물 액수에서 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말이 정말로 이게 삼성 거가 맞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에게 말을 준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유예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될 거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은 이제 농계스포츠 영재센터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관여를 해서 이걸 설립하겠다라고 하면서 16억 원 가량 삼성에서 받은 게 있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당시에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16억 원 가량도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이고 이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 그걸 그렇지 않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과연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다라고 볼 것이냐 대법원에서도 네. 여기에 따라서 그 16억 원도 뇌물에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서로가 연결돼 있는 재판인데 이번 주 목요일에 현장이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수요일입니다. 이것도 심각하네요.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 규제 항목을 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출 무역 관리령이라는 법령을 바꿔서 우리나라를 일단 백색 국가에서는 제외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개정안이 시행되는 게 28일입니다. 그러면 28일 날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 개의 반도체 관련돼서 규제 품목 말고
다른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법령을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일본보다 기계 산업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해요. 소재도 그렇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농수산품에 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안보를 이용해서 네. 규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28일 날 한꺼번에 발표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자꾸 일본이 이러는 게 우리 경제를 좀 불안하게 만들려는 의도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냐면 사실 이게 백색 국가로 바꾸는 법령을 고쳤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네. 게다가 또 우리가 159개 가량에서는 품목을 미리 지정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자꾸 일본이 할까 말까 이렇게 나오면서 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올리게 되는 게 가장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어쩌면 일본이 실제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한국 경제의 불안감을 올리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또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게 당장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베 총리 지금 프랑스가 있잖아요. 네. 총리도 없는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이런 규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법령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시행 세칙이라는 걸 또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이고. 그런 작업들도 남아 있고 예. 게다가 이게 지소미아 지금 종료 이후에 이런 조치를 또 취하면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안보에 관해서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불리한 여론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질까라는 거는 약간 좀 의문부호가 있는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론가님, 네.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유류세 인하가 네. 연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름값이 오를까요? 오르겠네요. 유류세 인하가 끝나는 거예요. 예. 원래 지난해 11월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유류세 네. 15%를 깎아줬는데 이게 6개월 시한이 끝나고 네. 조금 더 연장해야 되겠다 해서 8월 말까지 7%만 이 감해주는 거였는데 기한이 네. 다 끝난 거죠. 네. 9월 1일부터 오릅니다. 네. 그래서 휘발유는 리터당 58원 오르고요. 아이고. 경유는 리터당 41원 오르는데 네. 아마 이번 주에 기름들 많이 넣으실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앞두고 또 물가가 저도 넣어야겠네. 출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터당 50원이면 꼭 넣어놔야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